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 매거진 3부에서는 어르신 척추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수연세 바른병원의 이상원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 매거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거나 궁금하신 점 또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허리 디스크는 보통 척추의 어떤 부위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예, 척추 디스크. 제가 먼저 준비해온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형은 우리 실물 사이즈랑 이제 비슷한 모형인데요. 보시다시피 하얗게 척추에는 여러 개의 뼈의 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투명하게 젤리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인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망가지면서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위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이 노란 신경을 이제 압박할 때 이 신경은 우리가 좌골신경이라고 부르는 신경인데 네. 예,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 때 엉치나 다리,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이제 저리거나 당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허리 디스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준비해온 자료를 이제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뼈에 어떤 충격이 전해져서 이제 뼈와 뼈를 받치고 있는 물렁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를 보고 있는데요. 가운데 수액과 껍질을 이루는 섬유륜이라는 부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저 부위가 어떤 충격이나 오랜 기간에 걸친 이제 손상 때문에 약해지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뒤로 이렇게 네. 튀어나와서 다시 이렇게 복구가 안 되는 탈출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저렇게 탈출이 됐을 때 뒤로 지나가는 노란 신경을 압박하면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찌릿찌릿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을 일으키고요. 네. 하다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엉치,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이 이제 기능이 소실되면서 마비까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 허리가 아프다 싶으면 스스로 좀 자가 진단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찜질방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이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네. 그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허리 디스크의 MRI 소견인데요. 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MRI 소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네. 하얗게 물기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쿠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디스크가 되겠고요. 예.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가 어떤 한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지금 아래 보이는 두 관절 부위처럼 검게 물기가 빠지고 푸석푸석해지게 되면은 쿠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해주고 또 디스크가 손상이 잘 됩니다. 마치 네. 타이어의 고무가 마모되거나 균열이 되는 것처럼 그런 손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디스크의 내용물이 주먹처럼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뒤로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는 신경 물줄기를 압박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증상이 다리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네.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체열 검사가 있는데 체열 검사상에서 좌측은 정상에 좌우에 동일한 이제 체열을 나타내는 정상 분이고요. 자, 우측이 이제 그 왼쪽 좌측 다리 하지 쪽으로 디스크 증상이 생겨서 다리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파랗게 온도가 떨어지는 좌골신경통을 가진 환자분의 소견을 보고 계십니다. 네,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고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척추관 협착증 그래서 설명 이제 부탁드릴게요. 이 디스크가 네. 좀 더 나이가 들고 퇴행성 변화가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예. 우리가 뼈마디가 닳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뼈 주변의 인대도 이제 따라서 이제 두꺼워지다 보면 그 척추에는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노랗게 이제 신경 통로가 있는데요. 네. 그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협착이란 말이 이제 좁아진다는 얘기죠. 네. 좁아지면서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겠고요.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이 척추간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은 디스크가 있고 뒤쪽의 관절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네네. 정상적인 척추관이 보이는데 반해서 이 관절들이 두꺼워지고 병이 생기고 자라서 신경관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신경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삼각형 모양처럼 좁아지고 낑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구조는 우리가 서거나 걸어 다닐 때 좀 더 이제 좁아지는 양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다니시다 보면 허리가 좀 구부러지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이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된 상태로 계속 걷다 보면은 다리에 마비가 오고 저리고 당기고 그래서 가시다 보면 좀 이제 앉아서 쉬었다 가셔야 되는 네. 그런 이제 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MRI 소견을 좀 추가로 이제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자료 화면 보십니다. 네.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네. 50대 이상의 이제 환자분에서 관절이 이렇게 닳고 두꺼워져 가지고 예.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짤록짤록 뒤로 지나가는 신경 물줄기가 좁아지는 협착을 다발성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살펴봤는데요.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에는 분명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증상 면에서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역시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또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스크랑 협착증은 똑같이 척추에 생기는 병증이지만 그리고 양대 쌍벽을 이루는 병증이지만 좀 비교를 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좀 이제 젊은 연령층 20, 30대, 30, 40대에서 이제 주로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 반면에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좀 더 이제 고령층 50대 이상에서 생기게 되겠고요. 네. 디스크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반면에 협착증은 아주 만성적으로 척추관이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이제 압박해서 증상이 생기게 되겠고요. 증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허리를 이제 앞으로 좀 굽히거나 앉아 있을 때 더 디스크가 압박되면서 증상이 생기지만 협착증은 오히려 앞으로 굽힐 때 척추관이 이제 네. 넓어지면서 좀 편해지고 네. 반대로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이 엉치나 다리 쪽으로 저리고 아프고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은 제가 설명드렸고 네. 자가 진단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는 본인이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급성으로 신경이 자극이 되고 낑겨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다리가 당겨서 엉치부터 다리까지. 하지만 반면에 협착증은 만성적으로 좁아진 병증이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네. 준비해온 그 그림을 보면서 네, 그림 보면서 좀 더 쉽게 추가 설명을 설명을 들어볼게요.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는 네. 이 관절의 디스크라는 허리 관절의 병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대개는 이제 같이 옵니다. 네. 반면에 협착증은 허리 통증보다는 신경 증상, 즉 다리나 엉치, 발 쪽으로 이 방사되는 통증이 이제 주가 네. 되겠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이제 앉아 있을 때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오래 걷다 보면은 계속 걸을 수가 없어요. 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또 이제 좀 신경이 풀어지고 편해져서 앉아서 쉬었다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양상을 취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는 누워서 자기가 다리를 올릴 때에 많이 힘듭니다. 반면에 협착증은 마치 꾀병처럼 특히 어르신들에서 다리 통증은 있지만 저림증은 있지만은 다리를 올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증상면에서 차이를 봤는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으면 편하고 또 반대로 협착증은 앉아서 쉬면 편하고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 디스크의 치료는 이제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물론 수술도 이제 성공률을 많이 높여서 많이 이제 시행에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은 네. 수술 않고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이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서 네. 우리가 수술 전 단계로 충분히 이제 치료를 해서 우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치료 단계를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술 않고 고치는 우리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효과적인 치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 비수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만 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긴 부어 있고 염증이 생긴 신경을 치료함으로써 정상화시키는 치료 방법,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네. 이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 신경 성형술을 할 때 내시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인 병변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신경 주변의 유착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꼬리뼈 내시경 혹은 경막의 내시경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디스크가 너무 심하거나 그 급성으로 파열된 정도가 심해서 신경 성형술로는 충분치가 않을 때 우리가 직접 뭐 한 8mm 이하의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망가져 있는 디스크를 직접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척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런 비수술적인 이제 방법이 있고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이제 100%의 척추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중증의 협착증이라든지 마비를 동반한 이제 경우 또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분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때에 우리가 좀 더 시술에 가깝게 어르신의 몸에 부담이 안 되게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또 이제 개발한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이런 치료 방법은 항상 치료 전후로 해서 운동 치료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발도 예방을 하고 건강한 척추를 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네. 연결됐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인천인데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선생님께 허리가- 아픈 부분 말씀하세요. 네, 저기요, 왜 네. 말이래요? 괜찮습니다. 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고요? 집에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해서 저기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예, 했는데 작년 그렇게 4월 달에 했는데 네, 지금 발바닥이 이렇게 시렵고 아주 제리고 그래서 했더니 그건 안 낫고 네, 다른 데서 이제 제린 약을 먹었더니 이제 발바닥에 이제 제린 거는 덜하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네. 저기 그게 왜 시렵고 제린가요? 네,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는 이제 발의 저림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기 전에는 네. 주로 허리와 엉치, 다리까지는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 수술적인 네. 치료를 하고 나서 이 발목 이하로 발 쪽으로 이제 증상이 이제 몰려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협착증이 아주 오래되신 어르신 분들에서 흔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는 잘 됐지만은 오랫동안 치료 시기가 좀 이제 늦어서 신경이 이제 많이 아직 복구가 안 돼 있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충분히 신경을 풀어드렸어도 신경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고요. 대개는 수술하고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또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런 약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또 수술한 부위에 유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유착을 또
간단하게 쉽게 또 풀어줄 수 있는 신경 성형술 같은 좋은 치료가 있으니까요. 네. 증상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까운 이제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이 척추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점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지금 80이에요. 네. 네. 그런데 내가 66 먹어서 9월 달에 저 강남의 제1정형외과에서 이 허리를 협착증이라고 수술을 했거든요. 네, 어머니.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다리가 이렇게 저기 허리가 조금 이 다른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아프면서 다리도 좀 저리고 그래서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아파가지고요. 서울대학병원에 그 통증센터 거기다 보냈어요. 거기서 아프다라니까 다리가 내려 아프다라니까. 네, 다리가 계속 아프시다고요, 어머니. 네, 수술했는데도 그래서 불구하고. 거기 댕겼는데 네.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1년에 한 4번도 가고 5번도 가고 그랬는데 그냥 통증 그 치료를 받았는데 작년 그렇게 젊은이가 하나 주사를 준다고 허리다 치료를 이 사람 저 사람 했는데 하더니 얼마나 아프고 죽을 뻔하고 일어나지를 네. 못하겠고 거기서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허리에다 얼음찜질을 하고 살거든요. 네.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왜 그렇게 아픈지 협착증 때문에 도로 협착증이 도졌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네. 지금 네. 이제 수술도 하셨고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남아 있는 증상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안 들려요. 네. 그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증상이 있으셔서 예. 우리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계속 이제 받아 오셨는데도 계속 이제 불편한 상태예요, 어머니가. 예. 예. 근데 이제 척추는 우리가 계속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땐 괜찮아요. 이렇게 뭐 들어놓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프지 않은데 네. 들어놓 잘려면 뭐 저기 고관절이 있다래요. 바른 쪽에. 네. 그러는데 들어놓 잘려면 아주 그쪽으로 아파가지고 네. 부서지는 것 같고 일어나서 네.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렇고 일어나서 아니, 걸어 다닐 때도 좀 불편하신가요, 어머니? 걸어다닐 적에도 네. 이 다리가 아파서 거기다 뭐 이렇게 허리에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봐서는 아직 협착이 좀 남아 있으실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척추가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마디를 수술을 해도 또 괜찮았던 마디들이 병이 또 악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한 부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증상이 좀 지속되거나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MRI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이나 꼬리뼈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성형술로 치료를 우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저희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경막의 신경성형술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로 수술 않고 이제 척추 디스크 협착증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네. 지금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널리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영상을 네.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뼈 쪽에 이제 주사기를 위치를 시켜서 조영제 이렇게 써봤을 때 유착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네. 부위를 지금과 같이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보시면 신경 주변에 저기 이끼가 낀 것처럼 신경을 왜곡시키는 저런 유착이 있는데 저는 유착을 풀어드리는 약물을 써서 유착을 풀어드리고요. 또 신경을 염증기를 가라앉혀주는 약물과 염증을 씻어줘서 신경을 꼬인 신경을 정상화로 만들어드리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렇군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은 보통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법인가요? 네, 일단은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척추 질환에서 우리가 수술 전 단계에 효과적인 치료로 이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엉치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그런 이제 신경 유착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유착 부위를 찾아서 풀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 후에 외상 후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지속되는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또 효과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네.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압박골절이 됐을 때 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하고 압박골절이 됐을 때 우리가 골절을 치료하는 이제 방법도 있지만은 통증이 그 골절을 치료했는데도 계속 이제 지속이 될 때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막의 신경성형술 설명을 듣다 생각이 된 건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할 때 마취 이런 좀 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에게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경성형술은 네.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 네. 주사를 사용해서 또 특수 카테터를 사용해서 병증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네. 예, 비수술적인 치료라서 한 20분 정도에 이제 우리가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전신 상태가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와 네. 고혈압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하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분들에서 특히 우리가 수술 전 단계의 치료로 효과적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도 이제 계속되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이런 경우에 이제 유착을 이제 풀면서 증상 호전을 이제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름이 어려워요.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 이건 좀 신경 성형술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게 아닐까 이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신경 성형술보다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 성형술인데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역시 신경 성형술이기 때문에 마취 국소 마취 하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 동안에 이제 시술이 가능하고요. 시술 후에는 환자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바로 귀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성형술과 마찬가지로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 어르신들에서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 후에 유착이 심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신경성형술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좀 유착을 풀기 위해서 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상에서는 이제 병증이 찾기가 어렵거나 뚜렷하지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척추관을 들여다보면서 병변 부위를 찾아서 유착을 풀고 문제가 되는 부위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파열성 디스크에서는 네. 그 파열된 디스크의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술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술 과정이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내시경 화면입니다. 네. 아주 가느다란 1mm 정도의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척추관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빨갛게 이제 보이는 부분은 레이저 부분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척추관 안에 저렇게 신경과 유착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디스크 사이즈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더 기계적으로 척추 안에 유착이나 디스크를 치료하고 저렇게 후에는 이제 신경성형술 약물 치료를 동반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시술 시간이 20분, 25분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도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준비해온 자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 50대 여성분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MRI의 단면도입니다. 이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원반으로 있고요. 뒤쪽에 디스크 탈출중에 이렇게 탈출이 이제 보이고 신경이 깔때기 모양으로 찡겨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유착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위를 직접 내시경을 이제 사용해서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하고 또 레이저를 사용해서 디스크의 사이즈를 좀 줄여드림으로써 네. 신경 통로를 이렇게 넓혀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 체열 검사상에서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이렇게 파랗게 다리에 저림증이 있었던 부위가 시술하고 나서 이제 많이 편해진 정상 소견된 체열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성형술과 꼬리뼈 내시경 신경 성형술을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조사를 해봤어요. 1,000명의 환자분 중에서 한 700명 신경 성형술을 하고 300명 내시경 환자분을 비교를 했을 때 네. 그 신경 성형술에서는 우리가 시술 후에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호전을 얻는 경우를 한 70% 얻을 수 있었고요. 이때 내시경까지 이제 사용하고 레이저도 사용해서 좀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85%까지 호전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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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다양한 또 치료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가 안녕하세요. 불편하세요? 예, 수호입니다. 네. 경남 신현지에 네, 말씀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허리 협착 중이라 해서요. 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네. 발목이나 지금 그 마디가 발가락까지 네. 안 움직여요. 그리고 통증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네. 컨트롤 못 하겠어요. 네,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예. 그 수술하고 나서 좀 좋았다가 증상이 많이 괜찮아졌다가 다시 최근에 악화된 건가요? 아니면 수술하고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수술하고도 뭐 통증은 계속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환자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수는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부위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척추에 다른 마디나 다른 부위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좀 좋아졌다가 발 쪽으로 특히 이 증상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 지금 협착증기가 이제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불편하시고 그래서 다른 원인이 없다고 그럴 때는 수술 부위에 또 유착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을 사용해서 유착 부위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수술 않고도 증상 호전을 많이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먼저 비수술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네, 예, 빨리 그리고요.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지뼈가 이렇게 아파요. 엄지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골신경 증상, 협착증 증상이나 디스크 증상이나 다 이 좌골신경, 즉 엉치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엉치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쪽의 협착으로 인한 증상이 이제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선생님 그럼 쉽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까요? 아, 그럼요. 예. 네,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인데요. 네. 딱히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아이 출산 이후에 이렇게 꼬리뼈 쪽, 그러니까 꼬리뼈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왼쪽이 좀 더 심해요, 꼬리뼈 쪽이.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증상이 맨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허리가 안 펴져요. 네, 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면서 네. 허리를 펴려고 그러면 되게 아파요.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 자세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앉았다가 일었으면 할머니 자세가 됐다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통증이 풀리면서 이렇게 허리가 펴져요. 네, 지금 환자분 말씀하시는 증상은 출산 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이에요. 이제 원인은 우리가 출산 전후로 해서 운동도 잘 못하시고 그다음에 체중도 많이 불었었고 그래서 관절에 상당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척추 관절에 관절이 무리가 오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통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절을 이제 치료하는 인대 강화 주사나 신경 성형술을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먼저는 더 정확하게 다른 원인이 없는지 우리가 MRI 같은 정확한 검사 장비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네. 인대 주사를요. 네. 한 10회 정도 맞으면 많이 호전이 될 거라 그래가지고 네. 불과 몇 년 오래 되긴 했는데 그렇게 인대 주사를 10회 이상을 맞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호전되는 걸 별로 못 느껴갖고 중단을 했거든요, 제가. 네. 혹시 그 뭐 MRI 촬영이나 정밀 그건 검사를 안 좀 하고 그냥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그쵸, 예. 진단을 딱히 받은 건 없었어요. 그냥 인대가 약하다고만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인대 강화 주사를 맞고 통증 클리닉 네. 다니면서 이제 그 좀 여러 전에 가지-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네. 먼저 정확하게 찾고요. 인대 강화 네. 주사뿐만 아니라 신경 성형술을 동반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관절통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는 그 관절을 보호해주는 근육이 약한 경우에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좀 이제 근력이 약해서 허리를 보호해주는 허리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증상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환자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치료와 동반해서 운동 관리가 이제 강조돼야 되는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전화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요. 네. 이것은 좀 더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방법인데 네. 우리가 자, 지금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예. 8mm 이하의 간단한 직경의 관입니다. 디스크가 너무 이제 파열됐고 심해서 신경을 예. 너무 가시처럼 찔러 누르고 있을 때 저렇게 네. 직접 관을 넣어서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가시를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영상 장치와 그다음에 내시경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터져 있는 망가진 디스크 조각들을 지금 저렇게 네. 파랗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안전하게 척추 디스크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색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파랗게 그렇군요.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네. 그 사례를 좀 이제 자료 예, 화면 예,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 비교적 예후가 좋은 네.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그 MRI 소견인데요. 그 이제 45세 남자 환자분이 되겠고 그 좌측에 보이는 MRI 상에서 보면은 4번 뼈, 5번 뼈 사이에 디스크 탈출증이 파열성으로 너무 심하게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 신경 성형술이나 일반 주사 치료로는 환자분이 많이 좀 해결이 안 되고 고생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 단계로 이런 심한 파열성 디스크 때 직접 8mm 이하의 내시경을 사용해서 디스크를 직접 뽑아드리는 네. 가시를 뽑듯이 뽑아드리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예.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 덩어리가 다 제거된 후에 충분히 디스크가 이제 감압이 돼서 신경이 펴진 정상 소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했을 때 역시 심했던 그 좌측의 하지 저림, 당김, 통증이 지금 파랗게, 그러니까 노랗게 좀 온도가 떨어졌던 것이 빨갛게 지금 정상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런 이 급성 파열성 디스크 때에는 환자분이 허리 디스크 통증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삐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네. 앞에서 봐도 삐딱하고 옆에서 봐도 이렇게 엉덩이가 좀 나오고 삐딱하고 그러네요. 자 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치료를 해서 통증을 해결을 하면은 마치 이게 측만증처럼 보였지만은 시술하고 치료가 후에 바로 이렇게 정상화되는 이 체형의 모습을 우리가 3D 체형 검사를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술이 비수술적 치료를 이제 쭉 했는데 시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시술 후에는 반드시 이제 운동요법이 동반이 돼서 우리가 다른 재발이 없게끔 또 악화가 되지 않게끔 관절을 잘 보호해서 잡아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술 전에 이렇게 근력이 떨어져 있었던 분이 네. 보면은 이제 이 주황색 선이 평균치입니다. 네. 연령대 근력 평균치고요. 근력이 떨어져 있던 분이 시술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허리 근력을 이렇게 예. 우리가 충분히 강화시켜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근력이 강화됐을 때 좀 더 튼튼한 허리를 유지하고 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척추 치료법이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생소한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척추 디스크 치료법 이번에는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입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참 생소한데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셨고요.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술 않고만 고칠 수 있는 경우는 그 경우만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닙니다. 네. 한 5%에서 많게는 뭐 15%까지는 우리가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 네, 살펴볼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수술은 하지만은 최대한 이제 정상적인 조직 구조를 살리면서 어르신들에서 특히 이제 부담을 줄인 시술에 가까운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 아니면 처음부터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우리가 척추를 협착이나 디스크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신경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을 풀어줄 때 가운데 있는 뼈랑 인대를 다 제거를 하고 관절도 제거를 하고 수술한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미세 현미경 예. 한 20배 정도 확대를 해서 예. 뭐 미세한 혈관과 신경을 다 이제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면은 한쪽으로만 가운데 이제 돌기뼈라든지 인대 다 살리고 한쪽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충분히 근본적인 협착의 문제를 양측까지 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에 척추관을 이렇게 넓혀드리는 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역시 사례를 보시면은 그 좌측에 협착증이 심했던 두 마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짤룩짤룩 물줄기가 마치 그 파이프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두 부위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 미세현미경 수술, UBF라고 그러는 미세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네. 100% 이렇게 신경을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측성 미세 현미경 시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수술은 보통 어떤 분들에게 효과적인가요? 네,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추 디스크 협착증에서 네. 먼저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보겠지만은 그렇게 신경 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마비가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걸을 때 무릎이 이제 힘이 없어서 꺾인다든지 발목이 들려지질 않는다든지 이런 하지에 마비가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 또 더 심한 경우는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비 증상이 처음부터 이제 동반이 되는 중증 증상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장애를 남기는 걸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에 대해서 그럼 특징을 좀 쫙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네. 네, 일측성 미세현미경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네. 그런 전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전신 마취 없이 부위 마취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절개 부위도 한 2, 3cm 정도로 작은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의 시술 시간이 필요하고요. 물론 입원 기간은 한 3일 정도 필요하죠. 수술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조직 손상이 아주 적기 때문에 네. 회복이 빠르죠. 그렇군요. 그리고 손상되는 구조가 적기 때문에 네. 또 재발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에서 특히 이제 수술이 정 불가피한 경우에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부담을 줄여서 우리가 증상을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병을 나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세 현미경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덕을 볼 것 같아요. 치료 부위도 좀 손상이 적어지고요.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저희가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아까 지금 잠깐 보셨는데 네. 그 MRI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척추관이 넓어진 모습 아까 예. 보셨고요. 이걸 이제 단면도로 보시면은 네. 좌측에 이렇게 보면은 신경구멍이 거의 막혀 있어요. 아주 중증 예. 협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왼쪽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서 네. 뒤쪽 관절과 가운데 돌기뼈 이런 정상 구조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척추 신경관을
100% 이제 풀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 방법보다는 수술 후에 네. 치료 결과가 아주 좋죠. 환자분이 만족하실 가능성이 95% 이상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저기 척추 협착증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다리가 걸을 때 한 500m 걷는데도 한 2번 정도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네, 아유, 심하시네요. 예. 그럼 맨 처음에는 밑에만 좀 당겼다가 이제 허벅지 그 엉덩이 부위까지 당겨서 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면 심한 건지 또 혹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아니요, 지금 사실 예전에 한 5, 6년 전에 네. 허리에다가 무슨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MRI 지금 찍어놓은 상황인데. 주사 치료하고 나서는 좀 일시적으로도 많이 좀 편하게 잘 지내셨던 거죠? 예,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이 맞으시고요. 예, 그 협착증이 맞기 때문에 허리 이제 주사 치료했을 때 그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었던 것이고, 네. 하지만은 이게 협착이라는 거는 연세가 들면서 조금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m를 걷는데 2번이나 쉬셔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협착증 증상이 좀 심하신 편이에요. 적극적인 치료로 많이 일상생활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먼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MRI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위를 우리가 마비가 없는 한은 수술적인 치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신경성형술이나 내시경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네.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수술한 지가 한 3주 좀 지났는데요. 네. 네, 기지개를 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네. 그럼 왼쪽 다리 장단지가 너무 땡기고요. 네. 여기 걸을 때 보면 앞발바닥에 뭐가 항상 밟힌 것처럼 네네. 감각이 그런 없는 식으로 나타나고요. 네. 수술 부위가 이렇게 부어져 있으면 이렇게 아파갖고 한번 문의 좀 예, 드렸습니다. 아직 수술한 지 아직 3주밖에 안 되셨으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수술 전에 이제 더 많이 불편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수술 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환자분 남아있는 증상들은 우리가 신경이 이제 정상화되고 나아가는 과정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경이 근본적으로 다 풀어드리고 해결은 됐지만 아직 염증기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또 신경이 이제 손상된 그런 흔적들이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증상이고요. 허리 쪽에 그런 불편함도 우리가 그 수술하면은 생기는 흉터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이상한 증상은 아니고요.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운동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척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걷기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 건가요? 예, 슬슬 걸어주는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한 1, 2주 정도 지나서 그 이제 수술해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운동 관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분명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짜시기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척추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올바른 생활 습관,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라는 것이 척추랑은 아주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잘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잘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적절한 운동.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겠죠. 네. 지속적으로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척추 병증을 예방하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어르신 척추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수연세바른병원의 이상원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3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